자, 여러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진짜로 전대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거 돌아가는 상황이 한동훈이 전대에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난번은 친윤 의원들이 주도해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100%로 바꾼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소식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있을 전대를 위해 즉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국민의힘을 이끄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황우여 전 대표가 앉은 것은 알고 계시죠? 비교적 무난한 정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계파를 따지자면 친박이지만 친박 중에서도 조용한 편이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제가 알기로는 91% 정도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황우여 비대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에 이은 네 번째 비대위입니다. 그간 당대표로 선출됐던 사람은 김기현 뿐이었죠.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 임시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위원장들과 만나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나 봅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 선출 때 국민 여론조사 50%까지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자 적극 고려하겠다라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래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 했던 것을 100% 전원 당원 투표로 바꿨었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후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적게는 전처럼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빗발쳐 오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부터 이러한 요구들 그리고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설쳐될지 감이 오는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외에 그 어떤 누가 와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해도 이젠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은 자명 중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대에서 어떤 룰이 한동훈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로 가져가야 유리하다, 어떤 분들은 나눠 가져가야 유리하다. 다들 말씀들이 다르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100%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한동훈조차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 전대에서의 당대표 투표라는 게 각 지역별 당협위원장들의 파워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즉 이런 거죠. 당협위원장들이 각 지역의 당원들에게 누구를 뽑으라, 누구를 뽑아달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예전부터의 관례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단체로 당원들끼리 놀러가는 자리에서 투표를 지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까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당원 100%가 돼버리면 결국 당협위원장들의 뜻대로 표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이 당권을 차지한다라고 장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진짜 투표는 다르니까요. 여론조사 때 한동훈을 뽑는다고 지지를 했지만 정작 내 지역의 당협위가 한동훈을 뽑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여론조사 대비 탈락하는 표들이 아무래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이와는 또 다르게 근데요, 전대율이 당원 100%건 당원 100%가 아니건 한동훈은 역대급의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든 대권 주자든 여론조사를 돌렸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아직까지 1위를 한동훈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2위와의 격차가 커도 너무 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건데,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기류를 잃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 완전 정치판에서 닳고 다른 빠꾸미인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동훈과 황우여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바깥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우여가 저렇게 전대룰을 바꿀 의지가 강한 것을 내비친 거면 지난 친윤 의원들이 바꿔놓은 전대룰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로서 총선 대패를 매칭하고 어느 정도 의식한 듯 보여집니다. 단 이런 우려는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전대 룰이 바뀐다면 본인이 출마를 생각해본다라고 언지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당원 100%면 당연히 본인이 승산이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승산이 보인다라는 것을 아는 유승민,
왜 그러냐면 바로 역선택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꼭 우리 보수 지지자들만 참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자들보다 바깥의 지지자들 그리고 좌파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아는지 전대룰 100%가 아니게 된다면 출마를 한다라고 이미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느낌이 여러분 양날의 칼 같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하면 고인물 소리를 듣고 당원 국민 여론조사 투트랙으로 가면 역선택의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기사의 댓글에도 의견들이 다들 첨예하게 갈리세요. 지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다. 총선 패배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댓글로 이걸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총선 패배 문제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어제 못 봤어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 결국 통과되는 거? 이태원이야 뭐 결국엔 여야 합의해서 됐지만 최상병은 아니었잖아요. 이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랑 금액이 너무 커요. 자, 어쨌든 한동훈에게 유리할 수도 있게 전대룰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자맹 중인 한동훈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국힘 한복판에 등장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수장 자리에 앉겠지만 아직까지는 한동훈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시 한번 역대급 인기를 몰며 한동훈이 등판을 할지 아니면 이번 텀은 쉬면서 더 자맹을 이어나갈지 오늘의 시안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